여러분, 명도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는 2017년식이고요. 공부상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1층입니다. 이게 경매를 하실 때 현장을 안 오게 되면은 이 공부상으로만 보면 이게 지하인지 1층인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간혹 이렇게 지하 중에서도 이렇게 1층이 있답니다. 보면은 지하인데 제가 불 꺼볼게요. 채광 좋죠. 지하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제가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 원래 이 베란다를 넘어서 여기 있는 요 부위 있죠. 요 부분까지 이 집의 서비스 면적으로 베란다가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저 부분까지 이 집에서 베란다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분이 이제 분양을 처음에 받으셨는데 분양을 받을 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면서 저기에 이제 뚜껑을 뒤집어 씌워주고 여기도 베란다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한 2평? 이 정도 나오는 이제 그걸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위반 건축물로 해당이 되면서 갑자기 시행 명령을 받고 시정 명령을 받고 제가 이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철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간은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계속 위반 딱지가 있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원래 제가 그 낙찰을 받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지 위반 건축물을 안고 갈지 조금 고민을 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잔금을 치르기 전부터 이미 명도를 완료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사 비용이나 명도 비용 여러 가지를 합산을 했을 때 차라리 위반을 제가 이제 철거를 해서 위반 딱지를 떼는 게 이제 수익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기로 결정했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집을 자세히 볼 건데 여기가 지금 작은 방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인데 전혀 막힘 없는 거 보이시죠? 바닥이 1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하이지만 연식도 2017년이라 괜찮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냉장고 자리 들어가는 곳이었고 여기는 지금 거실 채광 좋고 여기 소파랑 TV 놓는 자리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 부스 되어 있고 화장실도 보면은 환풍기도 되어 있고 창문도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조금 뻑뻑하긴 한데 이쪽 말고 이쪽이 약간 뻑뻑하긴 한데 굳이 바꾸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깨져 있어요. 보면 왜 이래? 환풍기가 좀 고장난 것 같네요.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테이프로 붙여져 있고 수건거리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도 지금 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탁실. 여기 매트 같은 게 깔려 있었는데 제가 방금 다 뗐고 여기는 이거 긁는 거 갖고 와서 좀 다 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 싹 하면서. 그 다음에 보일러는 요거 딱 만들었을 때 연식이라 2017년식이라서 여기 보면 B형 1호 보이시죠? 지하이지만 하나다.
세입자가 못질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여기다 못질을 엄청 했더라고요.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다 깨져 있고 이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떼지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오는 걸로 해서 좀 떼봐야 될 것 같고요. 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닦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닦아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도배는 한번 싹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단열재를 붙인 것 같은데 다 어차피 도배할 거라. 그리고 이게 원래 요 문짝이 여기 문이에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분이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손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저기 베란다 공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위반이라 그래서 저쪽을 뗐거든요. 근데 이쪽은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저쪽도 원래 이렇게 나무 데크로 되어 있었는데 저쪽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은 지금 베란다가 다행히 살아 있다. 그래서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떼라고 했으면 공사가 꽤 커졌을 텐데 다행히 이쪽은 떼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어떤 공사를 해야 될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제가 셀프로 할 거랑 업자분을 맡길 거랑 지금 정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도배는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장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요거는 깨끗이만 닦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상부장 시트지는 그나마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옆면에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까져 있어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떼면 차라리 더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부장이 좀 시트지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부장 시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할지 업자분을 맡길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1번이 도배라 도배를 먼저 견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리할 게 은근 많습니다. 오늘은 크게 많이 청소를 하지 않을 거고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어차피 이게 도배랑 하게 되면은 청소는 다시 한번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막 그렇게 수리하지 않고 도배할 곳을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만 파악을 하고 나중에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쭉 한번 둘러보고 드라이버 뺄 거 빼고 이런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차에 예비용으로 드라이버를 갖고 다니거든요. 요거 조그매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좋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이세요? 왜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다가 이 끈끈이 같은 거를? 이 집에는 못질한 거랑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지금은 임시적으로 이 미니 드라이버로 하지만 드릴을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건거리도 없고 이것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일단 떼지는 않을 생각인데 못질 안 하고 걸 수 있는 수건거리나
휴지거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사서 달 예정입니다. 목질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저도 안 사봐서 모르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나 이렇게 이게 이분이 어쨌든 전 집주인분이셨잖아요. 그럼 본인의 이게 집이었을 텐데 다른 세입자가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분양을 받으셨어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못질을 막 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콘크리트 벽에다가 썩었어. 그냥 뗄까? 그냥 이거 떼기로 했습니다. 떼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 니퍼 이거 미는 거 갖고 와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대 이거를?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공사할 게 많지가 않고 도배만 하고 청소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준신축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확실히 집 상태가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 힘으로 이게 나사가 썩었거든요? 제 힘으로 안 돼서 드릴 기계를 옷 더러워졌어. 드릴 기계를 갖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떼는 거 갖고 와서 떼야 될 것 같고요. 안 되겠다. 이것도 떼는 거 갖고 와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이거 그 완전 잘 붙는 그 끈끈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가 있지? 똥도 아니고. 문짝에 그 색연필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자국들이 있는데 일반 수세미로는 안 지워지시고 이렇게 매직 블럭 있으시죠? 매직 블럭으로 닦으시면 이런 재질은 다 닦입니다. 굳이 시트지 작업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매직 블럭으로 꽉꽉 닦아주시면은 웬만한 자국이 지워지긴 합니다. 요거 혹시라도 안 지워지면 시트를 새로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잘 지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옆면에 무슨 테이프 같은 거를 잔뜩 발라놨는지 이거는 지금 안 떼지거든요? 이게 스티커 같은 걸 붙였던 거라 이 밀 때 미는 거 있죠? 그거 오늘 제가 안 챙겨왔는데 다음에 올 때 뭘 챙겨서 와야 될 듯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을 엄청 뭘 막 칠해놨어요. 집 사서 명도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람 쓰고 하면 좋지만 다 그럴 순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까지 사람 쓰면은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크게 다 수리할 때는 오히려 와서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작게 수리할 때는 오히려 본인 그게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두 가닥이면은 어렵지 않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콘센트가 두 가닥이 아니라 환풍기랑 막 이것저것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가 6가닥인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인터폰을 떼서 교체하겠다고 혼자 하다가 인터폰 전기가 빵 하고 터진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뒤로 진짜 노이레지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게 걸려서 전기 자체는 진짜 아예 만지질 않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 옛날에는 겁도 없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거는 그냥 돈이 들더라도 사람 쓸까 괜히 감전당해서 재수없게 잘못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빠한테 부탁해서 오빠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 쓰려고요. 문짝은 이렇게 잘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하나는 떼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뗄까 말까 고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막 녹이 쓸어 있는 게 있어서 떼버릴까 싶기도 하고 놔둘까 싶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요. 오늘 1차로 어떤 거 수리해야 될지 메모를 좀 했고요. 여기 막 붙어져 있던 이상한 시트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떼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져 있던 이거 너덜너덜 테이프로 돼 있던 거 요거 뗐고, 문짝 다 닦았고, 이거를 버릴까 놔둘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놔뒀고, 대신에 요거는 너무 좀 그래서 거치장스럽게 지저분해 보여서 요것만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갈 예정입니다. 도배 하시는 분 빨리 해서 도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하려고 합니다. 전기 차단기 내리고 저는 이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청소를 끝냈고, 청소를 끝낼 때 대략적으로 이제 봉사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하는 걸 끝냈고, 저쪽 다른 집에 요거 관리 제가 하고 있는 빌라 건물에 그 공지? 이 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같은 시기 때쯤에 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던 곳 중에 하나인데, 원래 여기가 조금 그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건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층뿐만 아니라 다른 층도 뭐 경매가 나와서 이제 낙찰을 받은 분들이 다 투자자인 걸로 알고 있고, 실거주보다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은 건물이라서 건물 자체의 관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원래는 그 2층인가 1층에서 관리를 해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관리비 정산이라던가 이걸 걷는다던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용 전기가 끊기고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딱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낙찰을 받은 거라, 이제 다른 호수의 분들한테 다 여쭤봤더니 아무도 그거에 대한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공용전기가 다 끊기고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사는데 제가 이제 총대를 메고 관리비를 정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관리비는 원래는 한 2, 3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관리비를 몇 달 동안 안 받다가 갑자기 좀 높은 금액을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10,000원으로 일단은 책정을 해서 밀린 공과금을 다 냈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공용 전기나 이게 이 집이 조금 나오는 편이라서 관리비는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올려야지 이제 다른 수리할 부분들이나 청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경매를 받으시게 된다면 이제 공용 부분의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 건물에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돼 있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물건이 뭐 부셔졌거나 밖에 부분이 망가졌을 때 좀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내가 뭐 낙찰을 받는다 했을 때는 이런 공용 부분이나 관리 부분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낙찰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 내부에 처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 관리비 정산에 관련한 그런 뭐 쪽지나 이런 게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벽면에. 그래서 저는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내부 한 3층부터 가면은 벽이 좀 까지고 이래서 이게 돈을 아직 못 모아서 못 칠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조금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숙했던 곳이라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던 곳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배를 마쳤대. 오늘 거기 집에 도배를 예약을 해놔서 도배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도착을 했고요. 지금 도배가 완료가 돼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옇게 검은 선이 나오지? 도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도 원래 이렇게 약간 남색깔 그런 거 있었는데 완료가 됐고요. 오늘 방금 끝낸 거라 약간 오글오글한 게 있는데 내일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남은 도배지는 이렇게 주고 가셨네요. 여기 다 됐고 여기도 완료가 됐습니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떼어진 거 설치하려고 무타공 이거 샀거든요. 무타공. 그래서 테이프 써야 되는데 안 샀네. 요거를 뜯어보겠습니다. 무타공 뭐냐 이거 무타공 이 이름이 뭐죠? 수건거리. 무타공 수건거리라 그래서 샀는데 요거 붙이고 요거 이렇게 끼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할 자신이 드라이버 나사 같은 거 박을 자신이 없어서 이런 무타공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이것만 이렇게 붙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껴놓고 이렇게 껴놓고 경기 빠지려. 그리고 양면 테이프는 떼면 됩니다. 테이프 떼고 속 터져. 이렇게 테이프 떼고 붙이면 끝. 근데 왜 삐뚤은 거 같지? 에이 그냥 떼진다. 이거 불량. 후기에 누가 이거 잘 붙는다 그랬어. 이거 하나도 안 붙어. 여러분도 속이 터지시겠지만 붙이고 있는 제가 속이 더 터집니다. 잘 붙는데 왜 후기에 하나도 안 붙는구나. 누가 잘 붙는다고 거짓말했어. 이거 엄청 안 붙는구나. 누구야? 후기에 한 번에 찰싹 붙어서 안 띄워진다 그러더니 엄청 잘 띄워지는구만. 없어졌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속았어. 하나도 안 붙어. 하나도 안 붙어. 끝났어. 생명이 끝났어. 그냥 띄워서 그냥 띄워서 끝났어. 끝났어. 야, 안 붙어요 여러분. 이런 거 사지마. 쿠팡한테 속았어. 이런 거 사지마. 이거 무타공 아닙니다. 이거 안 붙어요. 이날은 도배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라 도배 확인하고 간단하게 청소 몇 가지만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문 때부터는 이제 스피드하게 이런저런 수리들을 완료했답니다. 혼자서 수리를 하고 싶지만 문짝을 들고 피스를 받고 약간 이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자꾸 집을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계속 수리에 불려오는 저희 남자친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심해. 내가 이쪽에다 놔뒀는데 도배 아저씨가 안에다 넣은 것 같아. 도배해야 돼서. 가로로 이렇게 살짝 휘어서 들었을 것 같은데. 응, 됐다. 저기 저 다양도실 있는데 가야 돼. 응, 여기에 붙여야 되거든. 안 보고 해도 괜찮아? 역시 남자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설치를 합니다. 유튜브도 안 보고. 문을 달았습니다. 이 쿠팡에서 급하게 주문한 문고리입니다. 아, 그거 좀 나와봐. 요거 블랙으로 맞춰서 샀습니다. 동물 사진으로 설명서 안 봐도 할 수 있어? 오, 남자 이지은 문 하나를 뚝딱 했습니다. 오, 금방 달았어. 콘센트 두 개가 깨지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전기를 만질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가 대신 이 콘센트 달아줬고요. 전기도 다 결합을 해서 다행히 돈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성공. 성공이야? 불 들어왔어? 성공. 되지. 응. 해주지. 했어. 성공. 멋있는 남자. 이렇게 콘센트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로켓 배송이 남았습니다. 여기를 갈 예정입니다. 갈아보겠습니다. 이건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한 시트지입니다. 가격 비교, 뭐 상품 비교 이런 거 없이 그냥 금방 빨리 올 수 있는 걸로 구매했습니다. 하루가 급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시트지 그 신발장 작업하는 거를 의뢰해서 한 적이 있는데 신발장 이렇게 하나 하는데도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요 옆면만 할 생각으로 해서 이제 시트지를 구매를 해서 붙였던 거였는데 이제 월세를 나중에 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싱크대 하부장을 해주게 되면은 계약하신다는 분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옆면뿐만 아니라 싱크대 하부도 같이 이제 시트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데 저는 이제 월세를 내놓을 때 무조건 완벽하게 다 수리를 해 놓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부분만 간단하게 수리를 해 놓고 세를 내놓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수리를 다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률도 좀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간 정도의 수리만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보러 오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의 저의 상황처럼 싱크대 하부를 해주게 되면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던가 이런 부분의 수리에 대한 이제 저한테 역으로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싱크대 하부 해드릴게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계약서 쓰신다고 하면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가면서 수리를 해 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엄청 깨끗하게 잘 붙여졌는데 아래는 뗄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 위에 하다 보니까 살짝 우글하긴 하지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영상 속에 이제 계약을 이제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제 한 분이 하부 그 장을 시트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계약금 일부를 쏘신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금 일부를 받고 나서 이제 바로 하부장 시트 작업을 하러 며칠 뒤에 방문을 했습니다. 완성 싱크대 완성샷. 리리리리리리리. 리리리. 완성샷. 엄청 깔끔.
시트지는 처음에 좀 망친 게 있어서 총 2롤 정도를 사용하고선 이제 남았고요. 한 롤당 쿠팡에서 한 2만 원 중반대 정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다고 했을 때 한 뭐 3만 원 중반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절약을 해서 저희 수익률이 올라갔답니다. 요거 보이세요? 요거 다이소에서 사왔고 이걸 솔직히 돈 주고 바꿀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서 그냥 구매해서 바꾸기로 했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와서 분리한 상태고 원래는 필터가 있는 거를 요거를 구매했는데 조금 빨리 구매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안 사고 다이소에서 갔거든요, 다이소를. 근데 이게 필터 있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필터 있는 건 안 사고 싶었는데. 근데 뭐 사용하시는 분이 쓰다가 불편하면 바꾸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완성. 엄청 쉽죠? 그냥 요거 헤드는 요거 그냥 샀어요. 5,000원 주고 요거 그냥 돌려서 끼우고 넣기만 하면 됩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너무 여기 청소하러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원래는 오려고 했으나 진짜 몇 시야? 지금 4시가 다 돼서 왔습니다. 빨리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거 붙이려고 이거 어디야? 이거 띄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붙이려고 이걸 샀는데 집에서 이걸 붙여봤는데 집에 있는 게 화장실 타일이 안 붙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타일 붙는다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한 건데 요거 유튜브에서 낚여서 보고선 샀는데 왜 안 붙는 거죠? 잘 붙는다고 저는 광고 보고선 샀는데 진짜 광고는 다 믿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다시 붙여볼게요. 벽지나 이런 데는 잘 붙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화장실 타일도 붙는다고 그랬는데 집에 뭐 떨어진 선반이 있어서 붙였는데 전혀 안 붙더라고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배송비까지 5,000원이었나 6,000원 주고 샀는데 거기서 뭐 강력이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전혀 강력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쓸 것 같아. 이렇게 밀어. 온 힘을 다해 밀어. 여긴 좀 붙는다. 됐습니다. 여기 위에 이거 수건 이거 정리했습니다. 아래도 좀 붙일걸. 후회된다. 저도 처음에 경매 엄청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엄청 이런 거는 똑똑하고 잘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해서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매도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꼭 경매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매매가 싸면 일반 매매로 하면 되고 공매가 싸면 공매로 하면 되고 이거 찝찝하다. 경매가 싸면 경매로 하면 되고 싼 게 장땡이지 다른 게 장땡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이소에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 화장실에만 안 붙나봐요. 여기는 잘 붙네요. 집에 가서 다시 붙이고 와야겠다. 이렇게 수건거리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거 휴지
휴지 거리 걸었고 이렇게 수건거리도 완성. 네, 보면 힘 없어서 수리 잘 못하고 손재주 없어서 수리 못하고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아, 나는 힘이 없고 수리도 잘 못해 걱정하시는데 제가 진짜 완벽한 똥손입니다. 저 진짜 못하거든요. 못하는 건 지인 찬스 쓰면 되고, 저도 솔직히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다 혼자 했거든요. 못하면 그냥 사람 쓰면 됩니다. 돈이 될 뿐이지. 자, 그럼 저는 이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뭐 매직 블럭 진짜 잘 닦여요. 일단 여기 문들이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서 문을 먼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거 할 때 이렇게 매직 블럭에 물 묻혀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닦은데 뭐 없습니다. 제가 원래 월세나 수익형 투자를 안 했었어요. 안 했다기보다 다른 분들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게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시세 투자하고 뭐 시세 나 여기 말했고요. 수익형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 많이 하시고 저도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실거주를 하거나 뭐 아파트를 보거나 이거 문 안 열려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자기의 성향이 다 다르고 MBTI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본인의 성향이 다 있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내가 했을 때 안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분양권도 해봤고 그렇게 치면 분양권도 해봤고 상가도 해봤고 뭐 땅이라기보다 전원주택도 실거주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해봤고 빌라도 해봤고 썩빌도 해봤고 그러면서 월세 투자도 해봤고 웬만한 부동산 투자는 막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다 경험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 제 성격과 잘 맞았어요. 왜 시세 차익 투자 뭐 이런 거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형 투자를 했을 때 제 성향이랑 가장 잘 맞았고 어떤 사람은 뭐 많은 나이다 적은 나이다 뭐 보통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제 성향에는 지금 저의 현재 성향에는 조금 안정적이고 싶은 게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좀 생각이 없는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의 사람이었다? 생각이 없이 투자하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성향이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면서부터 조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센티브제 회사들을 많이 다녔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회사원처럼 막 한 달 한 달 동일한 급여가 들어오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 제가 제 일을 했고 하는 만큼 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프면은 돈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몸이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내가 아프면 나는 돈이 안 나오는데 아무 데서도.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몸을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억지로 일을 하지 않는 약간 선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더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로 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걸 했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인의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뭐 상가 해야 돼요, 뭐 빌라 해야 돼요, 뭐 시세 차익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본인이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한 번만 하고 말 거예요. 한 번만 매매하고 사고 팔고 말 거라면 뭐 어떤 걸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2024년에 지금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조금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수익형 부동산을 몇 개를 더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경매를 들어갈까 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20살 중반에 실거주로 한 집을 사서 7년 정도 거주를 하고, 그 뒤부터는 계속 남의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전세나 월세로. 근데 조금 자리를 잡고 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 이사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투자금으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살까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답니다. 제가 진짜 안정하고는 거리가 완전 먼 사람이거든요. 안정감과 거리가 매우 먼 즉흥적이고 진짜 공격적인 사람인데, 요즘 많이 바뀜을 느낍니다. 저도 부동산 채널,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걔 누구냐?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채널도 좋기는 한데, 가끔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냥 개인 채널? 이런 게 조금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관련한. 근데 제가 막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막 이렇게 했던 모든 영상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뭐 정보나 영상들을 찍을 수는 없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한 가지씩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빨간 날이랑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유로운 편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매를 하기에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재작년 한 2년, 3년 전부터 이 자유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던 회사도 갑자기 관뒀고, 관둔 다음에 제가 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가 지금의 일을 했고, 재택근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청소를 완료했고요. 요거 전에 집에 저번 집에 임대 뗐던 집에서 썼던 슬리퍼예요. 요거 트렁크에 그대로 놓으셔놨다가 이번 임대 때 사용하려고 다시 꺼냈고요. 종이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와서 요거 가지고 있는 종이가 요거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글씨를 쓰려 합니다. 아니, 글씨를 쓰는데 이거 청소했으니 슬리퍼를 신어주세요를 여기다가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죠? 청소 완료. 완료까지만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청소 완료. 저는 방금 청소를 끝내고 여기 내부 부동산에 보낼 사진을 다 찍었고요. 부동산에 와서 사진을 찍으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부동산에서 사진을 예쁘게 잘 찍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잘 못 찍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걸 좀 잘 찍는 편이다 보니까는 제가 찍어서 약간의 화면 밝기 조정도 좀 하고 최대한 집이 괜찮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사진을 작업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내놨을 때 내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집의 내부를 다 알 수 없잖아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집마다 101호 다르고 102호 다르고 아파트랑 다르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월세를 구하러 왔을 때 3,060짜리를 구하고 있다 손님이. 그러면은 3,060에 나온 매물이 한두 개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돋보여야 되고 20개의 집이 있다고 쳤을 때 부동산에서는 20개의 집을 다 돌 수 없으니 나온 집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승산이 있는 곳에 이제 손님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에다가도 우리 집, 나의 집에 대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동산에서 우리 집을 와보지 않더라도 사진으로 봤는데 얘네 집 괜찮네? 안 가봤어도 여기 손님 데리고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부동산에 문자를 돌리든 전화를 하든 이런 사진을 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청소를 완료하고 다 하면 그런 사진 작업까지 해서 부동산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나와 있는 부동산 옆에 돈까지 다 보내거든요. 빨리 빼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에. 그래서 최소 50군데에다가 물건을 내놓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데는 다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도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와보지 않더라도 내가 준 사진으로 광고를 올릴 수도 있고, 손님들도 봤을 때 사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사진을 찍어서 작업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바로바로 이거를 월세를 안 내놓으면 대출 이자도 나가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출 같은 경우가 올해 8월이었나 7월이면은 이 거치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원금도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보다 내야 되는 이자가 조금 더 많아져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해서 하려고 부랴부랴 오늘 다 완료했고요. 원래는 어제 와서 청소를 할까 했었는데 벽지 한 군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또 벽지 하고 나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아무리 적은 부위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어제 못 오고 오늘 그냥 한 방에 다 끝냈습니다. 힘들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듭니다. 와 지금 한 몇 시야? 7시 조금 안 됐거든요. 7시 다 됐거든요. 근데 여기 4시에 온 것 같은데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했습니다. 힘들어. 공보상 지하이긴 하지만 지하의 느낌이 하나도 없는 지하예요. 바닥 1층이라서. 그래서 곰팡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서 낙찰을 받았고, 연식도 여기가 2017. 저 근데 이렇게 누워서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저 잠깐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여기가 2017년식이라서 그렇게 손볼 것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온 것도 있고, 머리가 돌이 된 것 같아. 안 돌아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저 뭐지? 여기 입찰했을 때 제가 총 3개를 넣었어요. 입찰할 때 3개를 이렇게 집어 넣었거든요. 근데 3개 중에서 3개 입찰한 것 중에서 2개는 떨어지고 요게 된 건데,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셋 중에서 이게 똑같은 날 다 이제 입찰했으니까 똑같은 날 진행이 된 거잖아요. 제발 제일 됐으면 하는 물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안 됐으면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제일 안 됐으면 하는 물건이 이거였는데 그날에 이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일 안 됐으면 했던 이유는 셋 중에서, 그러니까 3가지를 비교했을 때 제일 이제 안 좋았어요. 뭐 위치나 뭐 가격이나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아쉬웠던 물건이라 이건 안 됐으면 저게 됐으면 했는데, 역시 예측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제일 안 됐으면 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도 셋 중에서 하나라도 된 게 어디예요? 안 그래요? 2등하고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물건이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명도 했을 때 여기는 전 집주인이 살다가 이제 나가는 그 명도를 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이유는 그 전 집주인분이 이제 여기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월세를 내고 이제 계속 거주하는 형태로 있다가 이제 원만한 합의를 해서 이사를 내보냈고, 그래서 명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셨던 건 아니고 이제 월세를 기존 다른 데보다 제가 비싸게 물렀어요. 보증금을 없으시다 그래서 경매가 나왔다는 거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으셔서 월세만 내고 이제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제가 좀 더 높게 부른 상태였는데, 그래도 사시겠다고 해서 이제 줬었고요. 한 달, 2달 이렇게 월세를 밀리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월세를 밀리는 이제 횟수가 조금 잦아지면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저도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원했으니까. 근데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걸 저도 알고 있기에 이제 그분도 그냥 이사를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저도 다른 거 구매하려는 집이 있어서 여기가 보증금을 제가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요 보증금과 제가 갖고 있는 목돈과 합쳐서 지금 사려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거기는 경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경매 나오면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 물건이 일반 매매로 샀을 때 가장 좋은 가격을 눈을 씻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오면 가장 베스트고, 경매로 못 사면은 일반 매매, 지금 부동산 하락기라 가격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도 몇 번 봤어요. 그 보려는 집, 임장도 많이 갔고 실제로 거기를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살아보니 더 괜찮다. 그래서 실거주로 할 매매를 지금 눈을 싣고 가격이 내려가게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집이 나올 때 바로 잡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금을 좀 들고 있자 생각해서 여기도 보증금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찍어놨던 거 조금 편집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주세요. 답변 달아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커피를 사들고 방문했습니다. 어우,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 어? 여기 뭐야? 여기? 집을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아유, 새집 같아, 새집. 내 집 같아? 진짜 새집 같다. 그 사람들 들어오면 좋아하겠다. 어? 사람들 들어오면 좋아하겠어. 좋아할 것 같아? 엄청 깨끗하게 다 치웠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청소가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창틀 청소랑 방충망 설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마무리해야 돼서 이제 마지막 방문을 했고요. 창틀을 닦을 때는 이렇게 그 물에다가 퐁퐁을 약간 섞어서 붓으로 지금 화면처럼 칠해준 다음에 수건으로 한 번에 쫙 닦으면 창틀이 엄청 깨끗하게 잘 닦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여기 창틀 입주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실리콘을 쏠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좀 험하게 써서 그런지 몰딩 있는 쪽이 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분명히 좀 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실리콘 비용이라던가 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셀프로 이제 거실과 모든 방에 실리콘을 새로 쐈답니다. 예전에 다른 것 때문에 수리를 했을 때 이제 오셨던 그 수리 기사님께서 실리콘 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셨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를 이렇게 실사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방충망 작업까지 하면 완료입니다. TN 테이프. 이거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요거. 얘 사다리도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방충망을 새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방충망은 전체를 안 하고 약간 구멍난 쪽만 일부 보수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옆면이 일자로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아무래도 갈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충망 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제 요 창을 하는데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셀프로 달 수 있는 이 방충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뭐 SNS 같은데 후기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튼튼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저도 요거 구매해서 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설치하는 방법이 엄청 간단하고 생각보다 저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시 AS를 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을 했고요. 이게 센치당 비용이 다르긴 한데 제가 구매했던 거는 저는 화이트랑 이게 검정이 있었는데 화이트로 구매를 했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중반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고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링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달아두겠습니다. 완성. 이거 살만한데? 훨씬 깨끗하다. 응. 일부러 그리고 흰색으로 샀거든. 잘 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안에 새롭게 하고 나서 계약까지는 이번에도 운이 좋게 한 2주 정도 안 돼서 바로 계약이 된 것 같고요. 입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원래는 언제지? 그 수요일날, 목요일날 요쯤 돼서 이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계약하고 오늘부터 그냥 바로 입주하는 거를 시작을 원하셔서 오늘부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원래는 제가 내놓은 그 보증금이 2,000 정도였는데 이제 조율을 할 때 보증금을 1,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보증금을 조절을 했고요. 이게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전세 세팅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월세 세팅을 이번에도 했고 제가 가진 집들도 대부분이 다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투자했던 집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번 집도 월세로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원래는 나눠서 편집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과정을 그냥 하나의 동영상에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세 세팅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낙찰, 그 다음에 명도, 수리,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팔이 목이 다 잡아. 싹쓸이 끈끈이 트랙. 잡혔을까요? 잡혔습니다.